형님 다쳤을 때 MRI에 못 들어갔다는 소리가 있는데 안 들어가지니까 의사가 와서 야 쑤셔 넣어, 야 쑤셔 넣어. 선수로서 형님이 이제 후배들한테 조언 한마디 한다면 조언할 게 뭐 있어? 열심히 하면 되지. 형님이 벌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다 조언 한번. 그냥 잘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식단은 그렇고 운동에 대해서는 운동 막 조져대야지 뭐. 네. 아시죠? 어. 예. 이제 뭐. 아니 고기를 드셔야지. 미안해.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뭐 식단하느라 되게 힘드시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4끼 먹었고 그 다음에 5끼, 6끼, 7끼까지는 절대 못 먹겠고요. 보통 이제 많이 먹어봤자 6끼까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보디빌더들이 대부분 다 6끼 이상 먹기 때문에 그 식단 신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식단은 꼭 내가 이제 소화 흡수 될 수 있는 그 정도 양만 지켜야 된다. 그걸 넘어가는 거는 좀 무식한 짓인 것 같아요. 예, 항상 소화할 수 있는 양만 먹는 게 근육 발달에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게. 근데 또 이제 시합 준비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제 식단을 좀 늘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또 유산소 운동도 하고 운동량도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줄이지만 다른 뭐 단백질이나 야채로 식단을 더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상시에는 5끼만 먹는데 시합 때는 6끼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식사로 6끼를 못 채우면 보충제를 더 먹거나 이렇게 해서 식단을 늘리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식사도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식단도 좀 늘리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합 때는 그걸로 인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합 때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 보통 이제 약을 좀 먹으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약보다는 3대500 그린세라 이런 제품 같은 천연 식물성 원료로 된 그런 제품이 약보다는 낫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린세라는 잘못된 식습관, 음주, 뭐 과식, 그로 인해서 좀 위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같이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3대500 이 그린세라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뭐냐면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인동덩굴 꽃봉오리 추출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250ml 들어있고요. 시약처에서 인정한 그런 위 기능성 원료고요. 특허받은 100% 식물성 원료라고 합니다. 편하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말들이 들어있는데 양배추 추출 분말, 해초칼슘, 감초 액기스 분말, 파인애플 과즙 분말 등등등 좀 들어있습니다. 위 건강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댓글란에 이제 뭐 링크하고 할인 코드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그린세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철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예전 이제 대한보딩협회 시절에 굉장히 이제 벌크 크기로 유명했던 전칠성 형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크기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헤비급에서 딱 보면은 엄청 거대하다. 그냥 이런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분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회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전국 대회가 4개가 있었는데 훈계 대회, 미스터 코리아, YMCA, 전국체전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그 시합들 중에서 뭐 입상 안 하신 시합이 없으실 거예요. 말하면 너무 길다 보니까 전부 다 입상하셨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 후에 이제 은퇴하시고 여기 청라 히어로짐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운동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네. 형님 그 당시 이제 벌크로 엄청나게 유명하셨는데 벌크로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근질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강도도 엄청났던 형님인데 그 당시에 훈련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훈련이라고 하면 사실 다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직업적 선수다 보니까 오전에 운동하고 오후에 또 운동하고 체중이 좀 덜 빠지는 것 같으면 새벽에 공복 유산소도 좀 하고. 뭐 우리 이승철 선수가 헤드급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고민거리에 이제 사이즈로 할 건지,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몸을 가지고 시합을 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시는 분들에 의한 이 판단이 쓰는 이게 기준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내가 막상 좋아서 시작하는 운동으로 내가 내 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대회를 나가본 적은 딱 한 번. 나머지는 이제 심판의 기준점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새벽에 공복 유산소를 한다든가 이제 그 밤에 야간에 유산소를 한다든가 하는 걸 보면 지나칠 정도로 이 유산소에 대한 의존량이 좀 많았죠. 아, 체중은 재진 않지만 실제로 이제 몸의 컨디션을 본다든가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몸은 저 몸은 아닌데 분명히 그죠? 똑같잖아, 그지? 예. 헤비급으로 나가는데 막 몸이 꼬라서 나간다 이러면 사실 무대에 쓰기 싫고 이런 건데 이 심판분들이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약간 이제 헤비급 하면 커야 된다. 약간 그런 디테일보다는 볼륨감 있는 몸을 좀 형님이 선호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도 고민이 있었고 형님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훈련 강도는 사실 진짜 세면 셌다 아니면 그냥 뭐 그냥 대충 했다 하는 게 이게 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 그 말씀은 짧고 굵게 하느냐, 그렇지. 좀 예. 길게 하느냐, 예, 그죠? 그런 거의 차이인데 예. 보통 이제 운동 시간은 1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세트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길어봤자 한 3세트 운동 시간이 40분 50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 대체적으로 이제 지방을 커팅할 때는 공복 유산소를 선호를 했는데 네. 그래서 운동을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고 비슷비슷하게 한 것 같아. 네. 형님도 뭐 이제 벌크를 선호하실 때는 유산소보다는 웨이트 위주의 그냥 짧고 굵게 하신 것 같고 예전에 형님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85까지 빼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85까지 뺐어요. 네, 85 때는 강도가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때 엄청나게 빼신 거죠. 체중 높은 상태에서. 이게 그 아마 우리 이승주 선수도 아마 비슷할 건데 네. 이게 대회를 몇 번 왔다 갔다 나가다 보니까 예. 이 비시즌 때 올려야 되는 체중의 양과 그 체중까지 뺐을 때 나오는 그 몸의 형태가 적당히 기억이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막 20kg 이렇게 빼서는 사실 몸을 만들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 맞아. 아. 그러니까 내가 체중을 뺄 때는 거의 한 30kg까지 뺀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85 나갈 때도 몸무게가 110에서 120 정도 왔다 갔다 그러다가 85까지 빼는 거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었지. 예. 그래야지만이 몸이 나올 거라고 하는 예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때가 벌써 뭐 엄청 오래됐잖아요. 25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여러 선수들이 운동량도 엄청나게 많고 체중도 많이 빼던 그 시절에 맞아요. 그죠? 예. 그때는 그랬어. 예. 소위 지금처럼 막 5kg, 10kg 뭐 이게 아니고 그때는 20kg는 기본적으로 빼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형님이 이제 그 시절을 지나서 점점점 이제 체중을 높여서 헤비급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형님이 그 원하신 몸을 만들어 가신 거죠. 맞아요. 그게 그 말이 맞는 게,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 나는 이 우람한 몸을 갖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한 건데 무대에 올라가야 하다 보니 나하고는 생각이 많이 틀린 거예요.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그래서 85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욕심은 나죠. 아, 그렇죠. 네, 승승 욕심은 나지.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올라가서 85까지 가는 과정에서 적당히 요 컨디션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체중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80은 너무 말라 보이는 거야. 아, 예. 너무 벼 보이고. 그러니까 남들은 와, 몸 좋다, 잘 갈라졌네, 근육감도 좋다 이러는데 나는 온몸이 다 벼 보이는 듯한 느낌. 예, 네, 그렇죠. 예. 네,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90kg, 92, 3kg 때 몸이 이쁘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몸을 차근차근 맞춰 올라간 건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보디빌딩밖에 없으니까 근데 보디빌딩 하면은 근육을 이제 크게 만드는. 근데 그때 당시에 대한보디협회는 자기 체급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위에서 얘기하면. 근데 맞지. 선수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계속 근육을 붙여서 사이즈를 늘려서 올라가는 게 그런 게 원하는 그런 몸이었죠. 맞아요. 모든 보디빌더들이 원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다 헤비급을 선호하는 거고. 그렇지 뭐 누구나 다 헤비급을 선호하는데 헤비급이 못 되잖아 사실. 네. 이 헤비급이라는 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애초부터 타고난 선수들이 존재는 하겠지.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의 빌더가 거의 대부분 뭐 낮은 체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이제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요즘 그 유명한 선수들도 보면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그래도 뭐 한 10년? 타고난 사람도 한 10년은 잡아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는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 어떤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 뭐. 아, 예. 똑같은 사람이 별볼이 없었어. 다 똑같아요 그냥. 그냥 조용한 편이었나요? 뭐 조용하기도 하고 놀 땐 놀고 뭐 이런 건데 예. 뭐 걔 날라리 짓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 예. 그냥 뭐 평범하지 않았을까? 그냥 평범한 예, 학생. 예. 학교 잘 다니고.
학교는 잘 안 나간 것 같긴 한데 잘 다녔나? 예. 가물가물하네요. 아, 너무 예. 오래돼서. 예. 예, 뭐 학창 시절에 뭐 좋아했던 게 있다면 뭐 취미나 뭐 운동 좋아하셨나요? 사실 운동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중학교 때 유도를 했어요. 유도를 했는데 유도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존나 힘들다. 이거 막 막 많으셔야 됩니다. 네, 존나 힘들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내가 유도를 할 때 내가 다니던 학교가 중고등학교 같이 붙어 있는 학교였는데 그 유도장에 웨이트 기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졸업한 형님이 유도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그분 몸이 예. 살벌했던 거야. 그때 이제 바디빌더라고 하는 건 몰랐으니까. 예. 와,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몸이 좋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리고 엄청나네. 예, 웨이트를 좀 빨리 접하긴 했어. 예.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때부터 접하기 시작했으니까. 아. 근데 존나 힘들다 이거지. 군대 갔다 제대하고부터 운동을 하면서 그때 당시 볼컵이라고 하는 걸 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쏙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운동을 그냥 꾸준히 하셨네요. 그럼. 중학교 때 유도를 하시고 음. 웨이트 그냥 간간히 조금씩 하시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스승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취업관을 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쪽에 또 뛰어들었는데 솔직히 그때 당시 헬스클럽이라는 데가 취업관에 들어갈 때 항상 이 굳게 된 병렬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딱 들어가면 관장님이 딱 앉아서 담배를 펴 이렇게 피면서 학생 애들 오면 이제 청소를 시켜. 그렇죠. 그 동네 분들 몇 분 오면 커피를 시키는 거야. 아 예. 그럼 이제 커피 배달이 와요. 그 커피를 마시고 있어. 간혹 이제 음료수라도 한 잔씩 사줄 때가 있고 그랬던 시기니까. 예, 그런 시절에도 이렇게 몸을 다 만들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헬스가 유행은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헬스클럽을 간다는 거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그 좀 있는 사람들 그때는 관비도 비쌌어. 그렇죠. 네, 그래도 그때 당시 한 달에 8만 원, 학생들 5만 원 막 이랬거든. 예. 형님이 그때 이제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뭐 계기가 있다면은 사실 뭐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자연스러운 형태인데 단순하게 그냥 80kg밖에 안 되는 청년이 헬스장을 갔다는 건 힘이 세지거나 좀 예. 몸을 좀 키우고 싶어서 한 건데 이게 운동이 그때 재밌더라고. 응. 그래서 내가 그 운동을 할 때 그때는 이 닭가슴살도 없던 시절이라 아, 그렇죠. 예. 응, 닭가슴살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운동 끝나면 그 나오시는 분들이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 사주고 막 이랬어. 예. 야, 운동을 굶으면서 하는 건 아니야. 절대 굶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그때도 아마 보디빌딩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디빌딩이 미스터 코리아도 그렇죠. 있었고 있었는데 이게 워낙 대회가 대중적이지 못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육관에 나오시는 분들도 이제 간간히 그런 건 알았지. 이렇게 운동을 잘 먹으면서 해야 된다. 근데 어찌 보면 그때 속은 것 같아. 그 85kg까지 뺄 때 길거리 앉아서 울었어. 울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애초부터 그렇게 굶으면서 한다고 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닭가슴살이 한 97년부터 제가 먹었던 것 같은데 형님은 언제부터 닭가슴살 드셨어요? 그때 97, 98년도에 닭가슴살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지. 닭가슴살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다 파는 게 막 지금 마트 가면 이렇게 진열장에 널려져 있는 게 아니고 닭가슴살만 파는 데가 있었어. 그죠, 그죠. 그때 당시 닭가슴살이 되게 쌌어. 엄청 쌌죠 그때. 500g에 500원, 600원 정도밖에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닭가슴살 선호하는 사람도 없었고 저걸 먹는 사람도 네,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유난히 바디빌더들만 먹었는데 저는 처음 접했던 게 이마트에 처음 나왔을 때. 그랬을 거야. 할인 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예. 그때 이제 처음 이마트에서 할인 거를 갖다 놓으면서 그때 처음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 맞아요. 이제 예. 계란 먹고 막 그러다가. 그렇지, 계란 먹거나 참치 먹거나. 난 참치 주스 해 먹어봤어. 아 그래요? 참치를 기름을 빼고 믹서기에 넣고 우유 아. 넣고 딸기잼 넣고 예. 머리에서 쓱 갈아 먹으면 정말로 의외로 맛이 고소하고 맛있어요. 좀 이상한데. 그럼 형님 요즘 식단은 어떻습니까? 요새는 그냥 뭐 식단 사실 하십니까 형님? 요새 식단을 해요. 아 해요? 헤비급답지 않게 하고 있어.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 예, 예. 일반적으로 혈압을 재면 많이 나올 때는 한 150에서 160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게 그때 쟀을 때는 몸무게가 지금보다 조금 많았을 때고 아, 예. 그래서 식단을 해야겠다. 이게 한 3년 전 얘기지. 3년 전에 식단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헤비급답지 않게 지금 하루에 한 계란 5개 가지고 버티고 있죠. 아 하루에요? 음. 오.
그냥 쪼그라들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이제 그 하루에 계란을 5개를 쌓아서 네. 한 3시간마다 계란 1개씩만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아니, 이거 사기일 수도 있는데 사기라고 하기에는 우리 직원애들 여기 증인들이 있으니까 증인들이 있어요. 근데 네. 중간에 한번 이제 욕심이 있어서 예. 대회를 한번 나가볼까 생각이 들어서 한 1년 전쯤 나름 이제 그 체중을 올려보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 104, 105kg 나가는데 115 정도 되니까 몸이 너무 아픈 거야. 혈압도 쭉쭉 더 올라가는 것 같고 이제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 너무 숨차고 너무 힘들어서 근육량이 너무 붙어버리니까 내가 내 몸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몸을 버티는 시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형님도 이제 나이를 많이 드셔가지고 이게 몸이 못 버티시는군요. 그치. 지금 한국 나이는 52이고 예. 내 나이 지금 54인데 못 버틸 나이가 되긴 한 것 같아요. 예. 거짓말 아니시죠? 5개. 아, 우리 직원 불러봐봐, 직원. 알겠습니다. 내 도시락 가방에 저 계란 하나 가져오라 그래. 그러면 이제 보디빌딩 이제 시작하셨는데 거기에 좀 매력이 있다면 뭐 다 비슷하겠지만 물론 뭐 자기 아이 싸움이다 뭐 이렇게 다 떠나서 예. 가장 크게 배우는 게 인내하는 거. 이게 사실 일이라는 게 어떤 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세워지면 그 일률적으로 이렇게 쑥쑥쑥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몸뚱아리다 보니까 내가 계획을 짜더라도 내 몸뚱아리는 내가 생각하는 의지대로 흘러가지가 않을 때가 많아. 나는 이 정도 했는데 왜 내 몸은 이 정도까지 안 빠진 거야? 나는 이 정도까지 했는데 몸은 왜 이렇게 안 커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인내심의 극치를 볼 때가 굉장히 많았어.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쟤보다 못한 거지? 예,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계속 인내하게 되더라고. 아, 내가 좀 더 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가장 재밌는 게 이제 몸 만드는 거랑 무게 늘리는 거. 그 두 가지가 가장 저한테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재미는 있었지. 네. 예, 무게를 늘려가는 재미라든가 뭐 이런 재미는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게 크게 비중을 차지했다. 이거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고. 형님한테는 이제 그런 면이. 뭐 다이어트 하면 무게가 훅 떨어지고 하는 거니까. 뭐 많이 먹으면 무게 올라가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웠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좀 더 인내하고 참아 나가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조급함을 사실 많이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운동 배우러 오는 친구들 보면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하면 단순간에 뭔가 크게 뭘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서서히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형님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첫 대회가 무슨 대회였어요? 처음에 나가는 건 본격적은 아니고 그냥 이제 남들이 나가니까 같이 나가. 남들이 나가는 것도 있었고 그때 뭐였냐면 내가 여기껏 운동을 해서 벌크업이라고 나름 해서 대회를 한번 나가보고 끝내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29인가 28대였지. 그래도 운동을 했으니까 나름 운동도 하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고 이제 이 운동을 접고 뭐 다른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그때 2000년도였던가 99년도였던 이게 모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춘계대회를 나갔던 거야. 그때 이제 대회를 나가서 꼴등을 했어요. 다이어트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뭐 알고 있는 게 있어야지. 근데 거기서 누굴 봤냐면 기덕이 선수. 최기덕 선배님. 와 몸이 그때 내가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엄청 좋았죠. 사람이 저렇게 만들 수도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니까 그때. 그래서 저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나 안 했나를 한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봐서 다니던 그때 당시 이제 직장이라고 헬스클럽이었으니까 그죠? 헬스클럽 다 때려치고 포천에 가서 한 6개월 운동을 했어요. 죽기 살기로 운동을 하면서 나왔던 대회가 85에 첫 대회를 나갔었지. 미스터 경기. 그때부터 이제 85가 됐던 거예요. 미스터 경기 대회 입상 성적은 어땠을까요? 그때 첫 대회 나가가지고 근육상. 근육상. 체급이하고 근육상을 받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좀. 완전 바뀌었네요. 근데 춘계대회하고 비교하면. 근데 그렇죠 바뀌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데 내가 그 대회에 만족을 했냐 사실 만족하지 않았지. 왜냐면 그래도 나는 떡진 몸이 좋고 막 이랬거든. 사이즈가 좀 우람하고 막 이런 게 좋았는데 빼다 보니까 이제 그 상태가 된 거야 사실. 그 대회를 계기로 더 한번 돌려보자 이런 느낌으로 더 도전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뭐 근데 형님 운동하시면서 이제 내가 보디빌딩을 좀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누구나 그렇지만. 많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하나를 똑똑한 85.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 내가 이거 이짓거리를 여기서 왜 앉아 울고 있고 지랄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속았다니까. 나 어렸을 때 운동 짜장면 먹으면서 운동해야 된다는 거 되게 속았다니까. 이게 진짜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음식 때문에 그만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체급을 맞추려면 대부분이 다 굶었어요. 마지막에 가면
굶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 조금만 먹어도 살이 막 팍팍 찌는 사람들이 있어. 예. 많이 먹으면 더 많이 찌겠지.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빼는 건 지약이지 결국. 네. 아, 형님 그런 수많은 경기를 치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그 아까 85. 85에 꽂히는군요. 그때 예. 그때는 아마 트라우마까지 생겼으니까. 아,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전국체전 나가기 전에 미스터 코리아를 먼저 나갔을 거예요. 그때. 아, 원래는 예. 대회를 안 나가야 되는데 예. 미스터 코리아를 먼저 나가서 2등인가 3등을 하고 예. 그 상태로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체중을 다시 올린다라는 압박감에 아, 네. 또 그 기간 또 올리신 거예요? 네. 올렸는데 네. 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몸은 나왔는데 안 빠지면 그 상태. 그때 고민을 살짝 했어요. 왜냐면 아, 체급을 올릴까? 90kg, 한 92, 3kg에서 몸이 거의 다, 다 예.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뺄 때까지 뺀 거야. 아, 그렇죠. 예, 아까 이제 우리 승철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협회에서는 나하고 계약한 체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나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 넌 빼야 된다. 아. 왜냐면 그때 당시 체급당 나가는 사람도 점수가 배정이 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아. 무조건 나오는 걸로. 같은 체급에 2명이 나가면 점수가 깎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몸이 다 90 몇 킬로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죽어라. 죽어라 한 게 그때 왜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냐면 길거리에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우리 그 수지 합숙소에 가면 네. 걸어서 한 10분 거리쯤에 사우나가 있어. 아, 운동 끝나고 밥을 먹고 사우나 들어가서 사우나를 하고 나와서 예. 다시 밥을 먹고 오후 운동 갔다가 이제 땀으로 또 빼내야 되는 거야. 이제 아, 대회는 예. 한 15일,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 예. 체중이 7kg인가가 오버돼 있었으니까. 아, 협회에서는 딱 그 상태면 이제 몇 킬로까지 오버돼 있고 너 다 빼야 된다, 빨리 예. 빼야 된다 이런데 나는 이쯤에서 내가 월체를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아, 예. 계속 빼라. 넌 빼야 돼. 이렇게 되니까 거의 그 한 15일 이상을 네. 예, 물 뭐 한 1리터 500 요거 가지고 버텼으니까. 아, 그때 당시 물도 안 마시면서 아침에 공복이 선수 싸우러 가서 이제 사우나 하다 나와서 다시 밥 먹고 와서 벨지를 다 했다니까 내가 진짜 그때. 제정신이 아니겠네요. 제정신이 아니었지. 예. 그때 내가 했던 것도 그것도 있어. 닭가슴살 요만큼 먹으면서 예. 지금 그때 계란 반 개 먹고 버티기도 하고 체중이 안 떨어져가지고 어. 그거마저 안 돼가지고 소금물을 벌컥벌컥 마셨다니까. 한 일주일 먹으니까 탈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트라우마가 굉장히 셌죠. 진짜 고생하셨네요. 대회가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대회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얼만큼 혹독하게 했냐가 기억에 더 많이 남는 것 같아. 그렇게 준비하셔서 성적은 좋았잖아요. 좋았죠? 그 다음에 오픈데이로 나오시지 않았어요? 그때 그치, 오픈데이가 이제 있었어요. 그 봐봐. 그때 체중을 얼마나 뺐는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야. 아, 그게 아마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었을 거야 아마. 아, 예, 그러니까 정시즌 끝나고 11월인가 12월 달쯤에 했지.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힌 시합일 거라 생각이 되네요. 그렇지. 네. 예. 그럼 형이 이제 운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어떤 부상이 가장 큰 부상이었는지. 회전근개 부상이 가장 크지. 예. 대부분 어깨 부상 누구나 다 있어가지고. 이제 뭐 딱히 나는 여지껏 운동을 하면서 어디가 특별하게 아프다 이런 건 없어요. 아,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이제 어깨에 다쳐서 약간 그 어깨 운동이나 뭐 벤치에 문제가 있었나요? 많죠, 문제가. 아. 문제가 많았어. 왜냐면 꼭 내가 들어야 되는 무게나 들 수 있는 무게까지는 항상 도달을 하는 게 정상적으로 네. 맞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따르게 해도 되는데 은근 나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지. 해오던 운동적 습관이나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일순간에 다 무너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또 그런 생각이 아니시죠? 그 한 5년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엑스레이 찍었어요. 아, 예. 의사 선생님 깜짝 놀라더라고. 왼쪽에 인대 하나, 예. 오른쪽에 인대 하나. 이게 이제 앞에 붙어 있는지 정확히 얘기는 안 하는데, 예. 그리고 어깨가 뼈가 이제 약 한 1cm에서 1.5cm씩 벌어져 있다는 거야. 당신 이러고 나중에 인공관절도 못 달 텐데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간 섬뜩한 거야, 이게. 아. 지금이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근육 때문에 잘 버티는데, 당신 나이 먹고 그 근육 빠져버리면 어떡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조심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운동해야 됩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운동하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운동을 해보니까 네. 근육이 붙는 속도보다는 사실 깎여지는 속도가 빠르긴 하더라고. 혹시 형님 계단 5개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 아무튼 이게 여러 선배님들 다 뵈면 부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괜찮으냐? 그냥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이 가지고 있는 근육 때문에 그나마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괜찮다 지금은. 진짜 형님 말대로 이제 늙어서가 문제죠. 네. 지금보다 더 카타볼릭이 가속화돼 버리면 네. 그때부터는 살짝 문제가 걱정이 되긴 해요. 지금. 저도 걱정입니다. 이 상태로는 뭐 100살까지 살면 되잖아. 어?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아닙니다. 형님 다쳤을 때 MRI에 못 들어갔다는 소리가 있는데 지금 MRI 들어가? 아, 저는 지금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잖아. 예, 예. 운동하다 이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팔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아, 팔이 전혀 움직이질 않더라고. 그래서 다음 달인가 다다음 날인가 병원을 간 거야. 왜냐면 이러다 낫겠지 생각을 했지. 아, 근육이 놀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틀 3일 지났는데 팔을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을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튼튼병원인가 거기를 갔는데 의사가 진단하기 이제 회전근개 파열 같다. MRI 찍자는 거야. 근데 MRI를 누워서 들어가는데 어깨에 뭘 또 받치더라고. 근데 여기까지 들어갔어. 여기까지 딱 된 거야. 예. 그래서 안 들어가지니까 의사가 와서 야 쑤셔 넣어. 야 쑤셔 넣어. 아니 이거 쑤셔 넣으면 확실히 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못 들어갔어요. 확실히. 치료를 못 했지 그래서. 아, 예. 근데 그때 당시 치료했어도 문제일 거야. 왜냐면 그 같은 비슷한 시기에 박기성 선수나 야, 예. 이준호 선수도 수술을 받았더라고. 수술했죠. 예. 예. 별 차이 없더라고. 예, 안 받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여기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어. 예, 이제 뭐. 아니 어. 이제 고기를 드셔야지. 미안해. 낯설어서 그래. 지금. 예, 형님 이제 다시 태어나도 보디빌딩 하겠다. 이제 이 문제는 사실 많이 생각을 해보지. 아, 예. 내가 어렸을 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상상도 해보고 예. 그때 내가 이 운동을 시작을 했을까? 글쎄, 난 진짜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내가 이 선수 생활을 내가 내 만족으로 운동을 거의 한 뭐 70% 가까이 했다라고 하면 다시 태어나도 뭐 해보겠다고 재밌었으니까. 예.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이 운동이 그렇게 많이 재밌었는데 사실 반반인 것 같아. 아, 지금이야 이제 원하는 대로 나갈 수 있지만 예. 그 시절에 우리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몸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쵸. 내가 원하는 대로 운동하면 다시 아, 하자니까. 아, 그럼 요즘 같은 시대면은 예, 그렇죠. 요즘 예. 시대면은 다시 하겠다. 근데 그때처럼 돌아가나 막 저 85kg까지 죽기 살기로 빼고 막 이러는다 그러면 못하겠지. 두 번 다시 해 그거. 선수로서 형님이 이제 후배들한테 조언 한마디 한다면 조언할 게 뭐 있어? 열심히 하면 되지.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좀 그런가? 좀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즐기면서 하겠지. 많은 사람들이 즐기면서 할 거야. 즐기면서 하는데 그냥 내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운동을 즐기면서 할 때랑 선수로서의 선수들의 압박감, 즐기면서 할 수 없는 무언가의 이 압박감이 존재를 하니까. 예. 뭐 성적도 신경을 써야 되고 대중적 이미지도 관리도 해야 되고라고 하면 즐길 수가 없죠. 즐길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형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형님이 벌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다. 조언 한번. 그냥 잘 먹어야 되지 않을까? 잘 먹고 예. 소화도 잘 시키고 예.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데. 아, 예. 아니 벌크업을 하는데 지금쯤 나 계란 하나 먹고 벌크업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 예. 식단은 그렇고 운동에 대해서는 운동 막 조져대야지 뭐. 아니야? 맞습니다. 막 열심히 조져대야지. 해야죠. 예. 근데 이제 형님 말씀은 많이 먹을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많이 먹는 게 좋다. 운동은 아까 전에 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시간밖에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딱 그게 좋은 것 같아요. 1시간 안에 집중력 있게 그 부위를 완전 지치게 해서 끝낸다. 네. 이게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시기가 있어. 네. 많이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나이가 좀 있고 운동을 해도 1시간 만에 내 몸을 아작낼 수 있는 이 시기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 아, 예.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밑바탕이나 걸음이 되는 거거든. 내가 헤비급으로 크고 싶은데 이런 걸 아무것도 몰라.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분명히 시기를 잡는 시기가 오거든. 근데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여행만 바라다 여행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시기를 놓칠 때가 많지. 마지막으로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팬분들한테 한마디 주시죠. 뭐라고 얘기를 나는 팬이 있나? 아까 우리 승철 선수가 나한테 한 것 중에 이제 그 다음에도 보디빌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예. 질문을 던졌지만 후회를 하고 있지는 않냐라고 하는 질문을 안 했어요, 그지? 근데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렸을 때 왜 배우질 못했냐라고 하는 거지. 이게 배우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여러 형태의 견문을 넓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 표현이 맞지. 그때 당시에 헬스클럽에 가게 되면 그나마 근육이 조금
많이 나오신 분들이 이제 모든 걸 다 알려줬으니까 그게 거짓이 됐던 진짜가 됐던 이제 그분들을 아는 지식선에서 가르쳐줬다라고 네. 하지만 실제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웠으면이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 내가 뭐 선수가 됐건 선수가 되지 않았건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승철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운동의 흐름이나 리듬을 아마 굉장히 중요시할 거야. 예, 예.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데 누가 말 시키면 막 짜증나기도 하고 운동에 대한 집중력 떨어지고 뭐 이런 건데 운동의 흐름이나 리듬을 잡으려면 그 운동에 대한 이해력이 많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운동을 하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이 리듬을 잘 타주는 것도 사실 관록인데 사실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건 이제 본인 스스로가 배우기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할 거면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운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어요. 처음 시작할 때 짜장면 먹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난 속았어. 그 짜장면에 속았다니까. 그런 거 배우시면 안 되고 체계적으로 꼭 배우셔야 돼요. 네. 그게 맞아요. 운동 효과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사실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 이해되는 건데 지금 당장 내가 운동을 하지만 당장 근육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좀 더 시간이 흐르고 운동에 대한 연륜이 쌓이고 해야 근육이 나오는 거라 예, 분명히 투자적 가치는 있다고 봐요. 자기 몸에 대한 투자적 가치가 있는데 이 투자를 할 때 체계적으로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1, 2년 하고 끝낼 건지는 아무래도 이제 배우면서 하는 게 그렇죠. 꼭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이런 대선수 아니야. 이런 경력이 많은 선배님 같은 선수한테 배우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유튜브나 뭐 다른 데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보고 배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실질적으로 와서 좀 배워야 잘 배우실 수가 있어요. 영상보다는. 네. 안 친해 얘랑. 그냥 알고만 지는 거야. 아니 이제 정체전 뛰는 선수들은 다 알아요. 친해요. 시합 때마다 항상 모이고 하니까.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 없어. 네, 전칠성 선수님에게 보디빌더란? 뭐 딱히 보디빌더라고 해서 뭘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디빌더가 아니라 그냥 운동? 내 생활에 녹아있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냥. 예.